오늘은 삼국시대 혼인 관련 사료입니다. 2024학년도와 2011학년도 기출입니다. 먼저 작년 기출 사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무왕과 관련한 사료 2개이고 하나는 서동설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동설화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제사리 봉영기 사료입니다. 먼저 백제 무왕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설화인 서동설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설화는 총 3슬라이드로 구성을 했는데요. 처음 2슬라이드는 그냥 평범한 한문인데 마지막 슬라이드는 향가인 서동요이고 한문이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해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인 향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출처는 삼국유사입니다. 제30 무왕, 명장, 모과거. 제30대 무왕은 이름이 장이고 어머니는 과부로 살았다. 축실어 경사 남지변 지룡 교통이생. 집을 짓고 살았다. 어디에? 수도 남쪽 연못 부근에. 연못의 용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소명서동. 어릴 때 이름은 서동이다. 문신라 진평왕 제3공주 기역. 들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기역이 미연무쌍. 아름답고 곱기가 짝이 없다고. 넘어가서 채발레 경사 이서여 향렬이 군동. 머리를 깎고 경사로 가서 마로써 배급했다. 마을의 아이들 무리에게. 군동 친부지. 그러자 아이들 무리가 친하게 붙어 다녔다. 그를. 내자교 유군 동 이창지운. 이에 노래를 지어 아이들을 꿰어 노래를 지으니 그 노래에서 이르길. 자, 여기서부터는 향찰입니다. 어떤 한자는 뜻을, 어떤 한자는 한국말의 음을 나타내는 한국식 한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역 공주 주은. 여기서 주인 주자에서는 님이라는 뜻을 따오고 숨길 은자에서는 우리나라의 은는이가 할 때 은, 즉 음만 따온 것입니다. 따라서 기역 공주 님 은이 되겠습니다. 타밀지 가량치고. 달을 타에서는 남이라는 뜻을 따오고 밀지는 옛말로 몰래, 가량은 시집, 둘치자에서는 두다라는 뜻을 따오고 옛 고에서는 음만 따와서 뭐뭐 하고 할 때 고. 따라서 남 몰래, 시집, 가두, 고. 서동방을 야의 묘을. 서동방을 밤에 묘을 즉 몰래. 폭연거여 안고 간다. 사실 구체적으로 파헤치다 보면 국어 전공자 수준으로 가야 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순 없었지만 어쨌든 단순 한문이 아니라 향찰이라는 독특한 형식이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쉬운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선화입니다. 답은 선화. 정리해보면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연못의 용과 통해 아이를 낳았고 어릴 때 이름은 서동이라 하였는데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경사에 들어와 마로써 마을의 아이들에게 먹이니 아이들이 그를 가까이 했다. 이에 노래를 지어 아이들을 꿰어 이를 부르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 가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마지막 이 문장은요, 아이들한테 노래로 부르게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이런 리듬으로 불렸던 노래고 이런 노래를 향가라고 부른다는 점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이한 역사적 사실까지도 모두 담고 있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삼국유사라지만 사료적 가치가 뛰어나다 보니 학계에서도 그동안은 이 내용대로 백제 무왕의 부인은 신라의 선화공주일 거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왕의 업적 중 하나인 익산 미륵사 창건과 관련해서도 삼국유사에서는 선화공주와 무왕이 함께 용화산 밑을 지나다가 미륵삼존을 만나서 선화공주가 여기에 절을 지어달라고 그게 소원이라고 말을 해서 이에 무왕이 미륵사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당연히 미륵사 창건도 선화공주와 함께 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때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쪽에 석탑을 해체하던 중에 미륵사 창건에 관한 기록이 새겨진 금제사리 봉영기가 나온 것인데요. 그 내용에서 무왕의 부인은 선화공주가 아닌 다른 인물이었는데요. 대체 누구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아 백제 왕후, 우리 백제의 왕후인 좌평, 니은, 적덕녀. 좌평, 니은, 적덕의 딸은 종선, 인어, 광겁. 심으셨다, 선인을, 광겁, 즉 오랜 시간 동안 수승보어 금생. 따라서 이번 생에는 뛰어난 과보를 받으셨다. 일단 니은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백제사료이고 어쩌고 적덕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요. 네, 사택입니다. 백제 대성 8족 중 하나로 사탁시 또는 사시라고도 불리는 백제 귀족 성씨입니다. 따라서 미륵사지 금제사리 봉영기에서는 무왕의 부인을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하고 있고 게다가 미륵사의 발원자도 이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하고 있어서 서동설화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기록이 발견된 것이죠. 이 기록이 발견된 이후 선화공주는 없는 인물이라는 설, 선화공주는 일찍 죽어서 나중에 사택적덕의 딸이 왕비로서 미륵사 창건을 도왔다는 설, 또는 왕비가 여러 명이어서 둘 다 왕비가 맞다는 설 등등 다양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 이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이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둘 다 알고 있는지, 그리고 웅진천도 이후 등장한 귀족 세력 사택 시 등이 포인트로 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왕시기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무왕이 당시 왕실의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해 나갔는지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산성 전투의 패배 이후 백제 왕권은 크게 실추되어 있었고 또 대성팔 쪽으로 대표되는 귀족들이 전국을 주도했으며 해왕, 법왕 등의 단명으로 인해 왕실이 혼란했고 아까 본 서동설화에서도 모 과거 축실어 경사남 지변 지룡 교통 이생 즉 엄마는 과부였고 수도가 아니라 수도 근처 연못 변두리에 살았다는 점 등을 통해 무왕은 법왕의 아들이 맞긴 하나 최소 서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왕위 정통성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왕은 자신이 태어난 곳인 익산으로의 천도를 추진하고 그곳에 호국불교 사찰인 미륵사를 창건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했고 뿐만 아니라 대성팔족 세력이 좌평이라는 최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전국을 주도하자 제2위 관등인 달소를 널리 등용해서 이들을 견제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또 다른 왕들의 혼인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사료인데요. 문장이 굉장히 비슷하고 또 쉽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9년 춘 3월 가야국왕 견사 청혼. 9년 봄 3월에 가야국왕이 사신을 보내 청혼했다. 왕이 이찬 비조부지 매 송지. 왕이 이에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 자, 여기서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일단 이찬이라는 관등에서 신라의 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야 국왕과 혼인을 했다고 했으니까 네, 법흥왕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 국왕은 대가야의 인회왕이겠죠. 6세기 초에 백제 무령왕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면서 동시에 남쪽으로는 섬진강 상류 유역까지 진출을 해 나갔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있죠. 무령왕이 남조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하면서 갱위강국, 즉 우리는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말한 킬링벌스. 아무튼 이처럼 대가야 입장에서는 다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백제가 자꾸 위협이 되고 또 동쪽으로는 신라의 법흥왕이 압박을 해오자 522년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결혼 동맹의 과정에서 신라인 종자들을 대가야에 함께 보냈는데 그들이 대가야에 내분을 불러일으게 되어 가야연맹 소속의 탁기탕국이나 탁순국 등이 신라의 손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넘어가서 또 다른 사료 볼게요. 15년 춘 3월 백제왕 모대 견사청혼 15년 봄 3월에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청혼했다. 왕이 이벌찬 비지여 송지 왕이 이에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여기서 백제왕 모대는 동성왕이고요. 이벌찬 비지를 보낸 신라의 왕은 소지마립간이 되겠습니다. 위의 사료와 형식이 거의 비슷하죠? 그냥 문장을 통으로 외우셔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벌찬 비지는 이찬 비지라는 기록도 있어서 이찬, 이벌찬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493년 고구려의 남진 및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라 소지마립강과 백제의 동성왕은 혼인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년 3월 이 금은기 급 잡채 100단 20년 3월에 금과 은으로 된 그릇 및 여러 비단 100단을 사 보덕왕 안승 수이왕매 처지 보덕왕 안승에게 내리고 드디어 임금의 누이를 아내로 보냈다. 자, 보덕왕 안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아 삼국 통일 시기 무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안승에게 자신의 누이를 보내서 혼인시킨 신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네,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나당 전쟁 중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투항을 하자 금마저에 자리 잡게 하고 보덕국을 세워서 고구려 유민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680년에는 자신의 여동생과 안승을 혼인시키면서 안승을 신라 왕실의 일원으로 귀속시킵니다. 또 나중에 신문왕대에 이르면 안승을 아예 왕경, 즉 경주로 불러들여서 신라의 진골 귀족에 편입시켜버리죠. 지금까지 삼국시대 국경을 뛰어넘는 가지각색의 결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역사 속 혼인은 권력 강화의 목적, 또 동맹 강화의 목적, 또는 인질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인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관련 사료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사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